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3년간 술 먹고 지각하고 오지도 않은 성렬이만 보던 국무위원들이 오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세계 최초 야근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출근길에서도 전화통화를 하며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전해졌고, 바로 국무회의에서는 표정 썩은 윤석열 장관들을 데리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들어올 때 기립한 국무위원들 모습과 오세훈 이진숙 위원장 표정도 볼만했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아예 눈을 감았습니다. 이어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기강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성렬이 때는 그냥 국무회의 사진쇼만 내보냈기에 진행이 어버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네, 진행합시다. 특별히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라고 이상한 시작을 물었고, 진행자인지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하십니다 라고 성렬이 때의 답변이 돌아오자 이재명 대통령, 네,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바로 얼마나 일들을 개판으로 하고 성렬이 혼자 떠들었으면 진행이고 뭐고 그냥 성렬이 혼자 하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좀 어색하죠?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우리는 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위임받는 일을 하는 거니까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3년간 술 먹는 지각 대통령만 보다가 진짜 일하는 대통령을 보니 어색 그 자체겠죠. 저런 성렬이 장관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능력 있는 이재명 대통령답게 머리끄댕이 잡고 국무회의부터 기강 제대로 잡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렬이 TV 홍보쇼로 전락했던 국무회의 병풍 국무위원들이 오늘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을 1열에서 관람 중인 것입니다. 이어서 쉬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정부 살림을 기획하는 재정 담당 기획관 1급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서며 기재부 예산 칼질 견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예산 주도권과 경제 안보의 방점이 찍힌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웬만한 장차관급보다 더 주목해야 할 자리로 이번에 복원되는 비서실장 직속 재정기획관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했던 자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었다. 중앙일보, 재정기획관은 비서실장 지휘를 받아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그만큼 직접 작용하는 위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관제와 관련 예산 추계를 들여다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원 배분을 기획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재정기획관이란 위치는 오직 허리띠를 졸라매려만 하는 기획재정부와는 충돌되는 포지션이라며 국정과제에 힘을 실으려면 기재부의 예산 칼질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렬이 상목이가 망쳐놓은 기재부 역시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단 이틀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립감에 기재부도 정신이 바짝 들겠네요. 한편 김문수가 다시 턱걸이 쇼를 하는 가운데 못 참겠는지 권성동은 이제서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하면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1호 법안이 무더기 특검법, 새 정부 성공에 도움되냐며 헛소리 남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이걸 또 국민일보는 고언이라고 포장까지 해줬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도 헛소리라니 권성동은 카메라맨에 한 대 맞았다고 합니다. 국힘이 저러고 있는 사이 개혁신당 천하람은 오늘도 홍준표 총리 카드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 첫 인사 기대에 못 미쳐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지들이 어쩔 건데요. 천하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같이 당파성을 넘어서는 인물도 있다. 통합, 화합, 포용보다는 신속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신 것 같다. 이제 진보당에도 의석수가 밀리는 개혁신당이 입만 살았습니다. 홍매 하나 가서 심어야겠죠. 이제서야 조의대 국회와 협의할 것. 정권이 바뀌니 조의대가 납작 엎드리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는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 카드를 꺼내자 마지못해 공론회장 마련되길 국회와 협의 입장을 낸 것입니다. 협의는 무슨 시간 없어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판결한다면서 끝까지 여지를 두는 모습인데요. 조의대 특허법 등도 밀고 나가야겠지만 판사 출신 반대들도 많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대북송금 대법원 선고
불안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우이대 대법원장이 오전 쇼를 했지만 대법원 바로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 확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빛의 속도로 확정지어버린 것인데요. 대법원 이분은 이 전 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 5천,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작 수사한 관련 검사들과 더불어 사법개혁도 계속 밀고 나가야겠습니다. 이어서 과연 김건희였으면 저랬을까요? 언론에서 무슨 여사 호칭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질 않나. 이번에는 MBN 카메라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쳐버린 논란인데요. MBN은 본인들이 봐도 심각한지 오늘 사과문을 공지에 올려뒀습니다. MBN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MBN 영상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MBN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대통령실 측에서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영상제작국은 주요 인사 근접 촬영 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 취재 가이드라인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는데요. 김건희에게는 접근도 질문도 못하던 카메라 기자들도 일단 막 들이밀고 보는 기이한 상황인데요. 열린 경호를 하니 더 밀고 들어오는 뻔뻔함입니다. 이어서 전우용학자 선거 결과를 보고 암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동운동가에서 극우 파시스트로 전향한 김문수는 41%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앞으로 국힘은 파시즘 정당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에게 투표한 사람들 다수도 자기 정당화를 위해 파시즘 추종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파시즘을 자유민주주의로 부르는 데 익숙합니다. 내란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 계획을 세웠는지 윤건희 일당이 얼마나 파렴차고 더러운 짓을 해왔는지를 하루라도 빨리 밝혀서 알려야 합니다. 내란 독재 세력 지지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였는지 스스로들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말살되어가는 인간의 양심과 염치를 되살리는 방도는 양심과 염치를 자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직원들이 컴퓨터는 물론 인주 하나 안 남기고 모두 없애버린 뒤 도주했답니다. 윤석열 검찰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실 간부급은 내란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나머지 직원 전원도 내란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폭 똘마니만도 못한 것들이 좌지우지한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주가는 2,800을 돌파했습니다. 21년에 3,316포인트였던 주가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불안하다가 이번에 21대 대선 결과를 반영하듯이 경제의 회복, 아마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와 환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도 반드시 종식하도록 하겠습니다.